애쉬의 미스테리 극장, 어서오세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뭘까요?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 오늘은 일본의 3대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인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마츠오카 신야는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신야가 4살이 되던 해 신야의 외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에 위치한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야의 집인 이바라키현과 외가 친척이 사는 도쿠시마현은 차로 9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꽤나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1989년 3월 6일 가족들은 모두 도쿠시마현의 친척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7일 오전 신야는 사라졌습니다. 신야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의 증언에 따르면 마사노부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신야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과 함께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다고 합니다. 10여 분의 산책이 끝날 무렵 신야는 바깥에서 더 놀고 싶은 눈치였다고 합니다. 마사노부는 안고 있던 신야의 동생을 아내에게 맡기고 다시 산책을 하려 했습니다. 일단 친척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넘겨주었고 다시 산책을 하려 현관을 나선 그 순간 신야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신야의 친척집은 도로로부터 집 현관까지 약 10m의 길이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마사노부의 증언에 따르면 신야는 분명 돌계단을 올라와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마사노부가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다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 20초 만에 4살 아이 신야는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헐. 재현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거기까지 왔었고 집으로 가서 아이 넘겨주고 잠깐만, 얼굴 너무 무서웠다 방금. 마스크인 줄. 이렇게 왔는데 없어. 뭐야, 말이 돼? 애가 있었고 들어갔다가 더 어린 신야 동생을 이렇게 맡기고 나왔는데 없다고. 어떻게 그러지? 돌계단 한 계단의 높이는 대략 30cm. 4살의 어린아이가 단 20초 만에 각 높이 30cm, 총 길이 10m의 돌계단을 뛰어내려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출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처음 마사노부는 별 생각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신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신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온 가족이 신야를 찾아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고 마을의 소방대원까지 동원되어 신야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자 결국 오전 10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도쿠시마현의 친척집은 고도 200m 부근의 산간도로 맨 끝에 있어 좀처럼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지 않는 곳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나 차를 보았다는 목격자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마을 경찰 인력의 절반과 기동대, 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의 수색으로도 신야는 찾을 수 없었고 다음 날은 그 2배의 인원이 산을 샅샅이 수색해보았으나 어떤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야가 사라진 지 9일째가 되는 3월 16일 친척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마사노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야가 다니는 세이케이 유치원에 함께 다니는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야의 어머니인 케이코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케이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JK 유치원에서 신야의 실종 사건으로 위로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나요? 케이코는 17일에 돌아간다고 말하였고 곧 통화는 끝났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성과는 없었고 결국 신야의 가족은 17일에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야의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야의 가족은 위로금의 행방이 궁금한 나머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선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설마 처음부터 유치원에서는 위로금을 모은 적이 없었다는 것. 잠깐만. 목에 소름 쫙 돋았어. 뭐야? 전화는 뭐야? 심지어 세이케이 유치원에는 마리코라는 원생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전화를 걸었던 여자는 도쿠시마 현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범인 아니야? 그렇다면 도쿠시마 현의 사람이 어떻게 이바라키 현에 있는 신야의 유치원 이름을 알았을까? 만약 이바라키 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야의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을까? 또한 왜 신야의 가족이 집에 돌아가는 날짜가 궁금했을까? 여러 의문을 남긴 채 3개월의 수색 작업 끝에도 결국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사노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각종 매체와 방송에 출연하여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필사적으로 신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의 남자가 발견됩니다. 이 남자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DNA 검사를 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4~5살 때쯤 납치되어 17년간 중년 남자에게 잡혀 있었다는 것. 1년이 넘도록 도주 계획을 짜고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발견으로 일본은 삽시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신야의 아버지와 어딘가 닮은 이 남자. 어쩌면.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DNA 친자 확인을 하였지만 남자는 신야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유괴 사건의 피해자였을 뿐이었죠. 그것도 너무 슬프다. 그렇게 신야는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 케이코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능성 첫 번째, 계획 범죄. 실제로 계획적으로 납치를 한다면 30초만 시선을 돌려도 감쪽같이 범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신야가 친척집에 있다는 것은 신야의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실종이 되고 나서야 마을에서는 신야의 가족이 방문한 것을 알았기에 계획 범죄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가능성 두 번째, 우발적인 유괴.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의 우발적인 유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범죄라기엔 납치 이후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가 없었는데요. 마리코의 엄마라 자칭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으나 그 후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약 유괴라면 어떠한 목적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세 번째, 북한의 납치? 실제로 7, 80년대의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일본인을 납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스파이를 양성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이나 성인을 납치하고 유아를 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가능성 네 번째, 독수리의 소행. 종종 산악 지역에서는 독수리가 아이를 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에 어쩌면 독수리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끝이야? 진짜로? 근데 잠깐만. 그럼 전화는 뭐야? 그치, 보통 범죄를 생각하지. 왜냐면 전화 때문에. 3월 6일에 와서 그 다음날 3월 7일 오전에 신녀가 사라진 거네. 이래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거라고 했구나. 6일에 봐서 7일에 계획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루 만에? 친척이 범인일 순 없나. 그러게. 근데 그러게 의외로. 근데 친척이 왜?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니까 알았던 친척이 갑자기 이제 20초 만에 애 이렇게 딱 안고 막 가면은, 아니면 그냥 이제 외부인인데 유괴를 우발적으로 한 사람인데 저애 유괴해서 내가 돈을 뜯어내야지 저 가족한테 라고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유괴를 했는데 애를 실수로 우발적으로 잘 죽였어. 그래서 연락을 한 번 찔렀는데 연락을 더 이상 못한 거지. 맞아, 유치원에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치, 애기가 말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친척이어서. 근데 솔직히 20초 만에 10m 계단을 애를 안고 뛰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것도 미스테리, 진짜 미스테리구나. 이렇게 마츠오카 신야군의 실종 사건, 미해결된 상태로 지금까지 미스테리인 이유가 있었네요.